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차 시험 통합 OT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강의는, OT 내용은 2차 시험 안내 잠깐 해드리고요. 강의 진행 방법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답안지 작성 방법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 방법이랑 수험 생활할 때 좀 어떤 거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하는 애정어린 잔소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시험일은 이제 정해졌고요. 25년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24년도 시험이랑은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똑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그죠? 이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합격률을 기준으로 보니까 8.96%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은 굉장히 지금 합격률이 너무나 극악무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허수 경쟁률 말고요.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진입하시면은 2, 3년 내에 충실히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합격해서 나가실 수 있는 시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에 있는 쟤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표 기간을 명확하게 잡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시간 안에 빠르게 인풋 하셔가지고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노동법이랑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2차 시험은 노동법 1, 2. 그 다음 인사노무관리가 첫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둘째 날은 행정쟁송법이랑 선택 과목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경조, 민소, 노경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저는 선택 과목은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 있어 하는 과목. 그죠? 하되. 저는 인사노무 관리와의 연계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많이 좀 하시는 거. 저도 예전에 시험을 할 때 저도 민소를 하다가 경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조로 해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내가 민소를 선택했을 때, 노경 선택했을 때 실제 고득점 받을 수 있냐.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물론 편차가 그렇게 과목마다 그렇게 많이 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법은요. 1하고 2하고요. 75점으로요. 다른 과목은 다 쪼개서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한 과목을 보는데 100점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150점이기 때문에 실제 가중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사 시험이니까 당연히 노동법 잘 하셔야죠. 그런데 노동법은 웬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 거를 충실히 따라오고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노동법에서 어마어마한 유의미하게 답안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엄청나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상향 평준화가 나름에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상향 평준화 된 거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한 문제가 큰 문제가 펑크가 나면 안 돼요. 그죠? 아예 한 문제가 펑크가 났다. 이래버리면 남들은 다 알아서 썼는데 나만 펑크가 났다. 그러면 사실은 합격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남들도 다 불이타라고 하는 거에서 나도 빵꾸가 났다. 요런 것들은 25점짜리 정도는 전체 과목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커버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한 과목에서 엄청난 누수 자체가 있으면 안 되고요. 특히나 모든 과목 중에서 한 문제라도 누수가 크게 나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누적 학습을 해서 좀 구멍이 없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75점, 교시당 75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점씩 이루어져 있고요. 서술형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인데 여러분들 답안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답안지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답안지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좋기는 한데 내가 직장인이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답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 있죠. 물론 당연히 답안지 쓰는 게 당연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내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막판에 저는 과목당 한 10번, 15번 내외로 써보고 들어가는 걸로도 저는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 되려 그러면 당연히 공부량이 어느 정도 당연히 다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문제를 봤을 때 답안지를 매번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 답안지에 골격은 만들어 가시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풀었을 때 아예 논점 중에 하나가 통으로 날아갔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 발견하는 것부터 해서 내가 해당 부분에 논점을 놓쳤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서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답안지는 다 쓸 필요는 없지만 답안지에 골격을 잡는 거
여기에 적어도 제목 써보고 키워드 써보고 판례가 생각이 나는지 키워드 정도 써보시는 거, 요 정도 연습만 하신 다음에 막판에 가서 한 10번 정도 좀 써보시면, 그죠? 저는 답안지 쓰는 거는 크게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거나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뭐 산 경험이니까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의 진행 방식은요. 일단은 2차 시험용 법전은 지참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뭐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수업용 법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죠? 최신 버전으로 수업용 법전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뭐 법이 개정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법령은요.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이 기준이에요. 그죠? 시험 치르는 날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는 법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그렇게 막 개정법이 막 뭔가가 막 이렇게 결정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1차 시험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2차 시험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추록을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법전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2차 때는 그게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눈에다가 좀 익혀두세요. 법전만 봐도 이게 분설한 게 눈에 보이도록. 그 다음 기본 이론하고 이제 판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기본 이론 쭉 해드리고 뒤에 있는 판례 중에 리딩 판례는 몇 개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가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 푸는 데에서, 그죠? 노무사 시험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기타 이제 다른 연계되는 과목들, 연동되어 있는 것들, 바로 인접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이 교과서가 막 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도 굵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문제랑 이렇게 분권으로 돼가지고 각각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합쳐놔서 굵어 보이는 거지 노동법 1, 2 나누면은 그렇게 굵은 책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한 권에다가 무조건 단권화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단권화. 단권화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막판에 한 달에 시험장 쉬는 시간에 파바박 넘겨가지고 내가 눈에 띄는 거 키워드 딱딱딱딱 보고 넘어가는 거. 그 정도 되는 거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죠? 전체적인 틀을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키워드 같은 것들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암기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할 때 그러니까 Y 막 이런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특히나 문제를 풀 때, 케이스 풀 때 논점의 정리, 인트로가 딱 들어갈 때 첫인상을 좀 좋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문제를 장악하고 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티를 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why, 왜 이게 논점이 됐지? 왜 이게 문제 소재가 이렇게 나오지?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논리적인 구조를 잡아가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필기할 때 이제 참고하실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보시면 그 1차 때는 학설을 제가 얘기 안 해드려요. 판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나오더라도 근데 2차 때는 학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점이나 Y, 문제의 소재 부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로치세요, 뭐 꺽쇠 표시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표시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답안지에 이거는 써먹어야겠다. 요거는 좀 고점이다. 고점 좀 답안지에 좀 가점 부분이다 라고 하면 뭐 본인만의 그 기호를 만드세요. 저는 보통은 뭐 플러스 알파 뭐 요런 걸로 저는 보통은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체크를 조금 해놓긴 했어요. 아니면 Y 해가지고 해놓거나 사실 꺽쇠 표시만으로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판례는 저는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판례는 저는 파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학설은 초록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수설, 소수설 나눠가지고 다수설은 초록색, 뭐 소수설은 연두색으로 하긴 했었는데 이제 소수설은 특별하게 뭐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설이랑 판례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의해서 좀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 조문은 뭐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문은 주황색으로 뭐 모든 걸 밑줄 긋지 않더라도 조문 그 숫자라도 여러분들이 조문은 좀 잊지 마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덜 된 부분은 우리 1차 때 그죠? 내가 틀렸던 부분은 분홍색으로 하고 몰랐던 부분 연두색으로 하라고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내가 이해가 덜 된 부분은 뭐 샤프든 뭐든 해놨다가 다음 회독 때 이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첫 회독 때는 모르는 게 다음번에 한 회독 돌고 나면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샤프로 쿨하게 지우시면 돼요. 책 더럽게 쓰는 거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더럽게 쓰세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책은 새롭게 쓰셔야 돼요. 개정법이랑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낀다고 하셨다가 시험 기간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법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빨리 붙어야 돼요. 그래서 법은 무조건 최신
최신 법령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아끼는 길이에요. 자, 그럼 답안지 좀 볼 건데요. 답안지 작성법 볼게요. 자, 노동법이 75점에 75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진 1점에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그쵸?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할 건데, 그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50점, 25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요즘은 25점, 50점 큰 문제도 25점, 25점으로 쪼개서 나와요. 그죠? 쪼개서 나오는 경우, 그 다음 50점짜리도 뭐 이렇게 세 문제로 쪼개서 나오든지. 그죠? 이렇게 논점들을 요즘은 어렵지 않게 논점들을 다 이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량을 조금 잘 나누셔야 돼요. 분량을. 그래서 25점 기준으로 보면, 자, 50점 기준으로 보면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많이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8쪽 보통 쓰시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이거 50점짜리 8쪽,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한 5쪽 정도 쓰시면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답안지가 16쪽짜리 우리 답안지 한 부 주잖아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어떤 분들이 답안지 한 권 더 주세요 그래갖고 막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건 글씨가 어느 정도 클지 막 글씨가 하나에 막 이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글씨가 엄청 큰가 보다. 손톱만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페이스대로 푸시는 거예요. 자, 답안지가 16쪽인 거는 맥시멈으로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끔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에서만 내가 13쪽이나 채우면 엄청나게 많이 채우는 거거든요. 그거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답안지 그냥 한 권에서 무조건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글씨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7쪽, 뭐 4쪽 이렇게 쓰셔도 뭐 답안지 쓰는 데는 전혀 뭐 점수 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죠? 전체에 있는 목차 있죠? 모든 문제에 대한 목차 잡는 것들을 저는 한 10분 정도를 할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10분 정도 할애를 하셔가지고 사실 목차 잡는 게 다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점이지? 어떤 문제가 되지? 그쵸? 그 다음에 판례 뭐가 들어가지? 키워드 생각나나? 이런 거 어쨌든 휘발될 수 있으니까 빨리 그렇게 목차만 따다닥 적어 놓는 거예요. 목차 적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뭐 이렇게 분량 표시 같은 거 해놓고요. 샤프로. 그죠? 분량 표시 같은 거 샤프로 하고 끝날 때 지워야 돼요, 그거. 괜히 답안지에다가 이상한 표식 있는 거면 0점 처리됩니다. 그 답안지 여기 딱 테두리 안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게끔 하시고요. 이상한 기호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로마자 1, 2, 1, 2, 3 가나다 이런 거 말고는. 특정 표식 쓰면 그거는 좀 부정행위로 오인돼서 0점 처리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차 한 10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50점짜리는 40분에서 45분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이제 할애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아는 문제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50점짜리에서 시간을 막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25점짜리를 점수를 목차만 이렇게 쓰고 한 3줄씩만 써도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아예 날려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시간 관리를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는 뭐 로스쿨에서도 보통은 많이 이렇게 답안지 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이렉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노동법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서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실무에 던져질 거잖아요.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거잖아요. 실제 사안들을. 그죠?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뭐가 논점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 이슈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에 적용되는 룰이 뭔지를 알아야죠. 판례나,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조문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법조문, 그 다음에 사안과 관련되는 판례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사안에 적용을 시켜서 도출을 하죠.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해주는 겁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답안지에 되게 목차 잡는 것들을 어려워하시는데 목차 잡는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목차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논점의 정리든 논의의 쟁점이든 상관없어요. 문제의 소재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여기에 왜 이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죠? 논점의 정리. 보통 50점짜리면은 논점의 정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2개, 3개 정도. 근데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요즘은 쪼개서 나오잖아요. 그죠? 50점짜리가 뭐 30점, 20점으로 쪼개져 나오기도 하고 25, 25로 쪼개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논점의 정리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제는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점의 정리를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관련된 거, 분설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법조문이 없다 그러면 없다라는 것까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의 시험들은 다 판례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다 출제가 됩니다. 판례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기계적으로 막 이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판례를 우리가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판례의 사실관계 어느 정도 알고 결론을 알고 있으면 키워드 정도로 현출해 놓으시면 사실 그게 크게 막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판례, 그 다음에 사안을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한다. 그러면 사안에 적용을 할 때는 보통 판례 판단 기준들이 들어가요. 그죠? 판례 판단 기준이 A, B, C, D가 있으면 요걸 그대로 해서 사안에 적용해 A, B, C, D를 적용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쓰시면 오히려 대칭적으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판례 판단 기준을 하나를 암기를 해놓으면 그게 이 사안에 적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결론을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짜리를 좀 예시로 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사례형 보시면 올해 요번 문제에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나왔잖아요. 이거는 맨날 제가 근기법상이나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이거는 4개 중에 언제든지 하나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나왔죠. 그죠? 요거. 그래서 보시면 25점짜리면은 양 조절하셔야 돼요. 빠지는 내용 없도록. 그죠? 많아봤자 뭐 적으면 3쪽, 많아봤자 5쪽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논점의 정리. 그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이제 인정이 될 것이냐, 요 부분을 조금 논점의 정리를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예전 판례하고 종전 판례하고 최근 판례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하고는 입법 목적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판례 태도들의 변화가 왔었고 요거에 적용해가지고 카 마스터가 인정이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논점의 정리 써주시고. 자, 그래서 이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가 나와야 돼요? 룰이 나와야 되죠. 그럼 룰 나오면 뭐예요? 법조문. 그 다음 판례잖아요. 그래서 법조문,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조문 분설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해서 판례가 나와야 되죠. 근데 판례가 예전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랑 똑같이 판단하다가 최근 판례가 입법 목적이랑 근기법상 근로자랑 그 노조법상 근로자는 입법 목적이 다르니까 노동상권 보호 필요성의 목적에서 조금 더 봐야 된다 라고 해서 판단 기준을 살짝 다르게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판례 써주시면서 특히나 거기서 최근 판례에서 좀 압축해서 눈으로 보여주실 게 뭐예요? 실질, 계약 종류 불문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세부적인 사항들 설시를 해주고 그 다음 입법 목적을 고려를 하겠다. 그죠? 요거를 설시를 반드시 여기를 빵빵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검토를 내리고. 그 다음, 여기는 어차피 케이스형으로 어쨌든 형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 판례에 요 판단 기준에 나와 있던 거. 그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요거 간단하게 설시하고, 요거 판단 기준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결론까지 내주시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까지 내주셔야 돼요. 됐죠? 요거까지. 그래서 목적이 딱 결론이 나와 있으면 기다 아니다까지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시간이 없어도.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딱 풀어주시는 거고요. 자, 약술형이라고 했을 때는 그죠? 딱 이게 나와 있어요. 서에서 논점의 정리, 논의의 쟁점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개념이나 법조문 있다면 법조문 쓰고 그 다음 판례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 현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어가는 거죠. 검토나 사안에 적용하고 결 쓰면 끝이에요. 50점 문제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딱 아이렉을 기억하시면 중요한 게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다만 논의의 쟁점을 얼마나 빠뜨리지 않고 이걸 잘 잡아내느냐. 그래서 저랑 문제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풀 때 문제를 얼마나 잘 읽느냐. 그걸 연습 많이 할 거예요. 문제를 얼마나 그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잘 읽어내느냐.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특히나 사례 문제는 써먹으라고 그거를 사실관계를 다 문제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훈련들을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강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한 권을 나중에 답안지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가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답안지에서 써먹을 거 암기하고 써먹을 거 체크해서 마지막에 보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수험생활은요. 제가 그 수험생활이 생각보다 사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생각보다 조금 길었어요. 생각보다 길었는데 제가 못했던 거는 두 번째 겁니다. 불안은 실행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불안하기만 하고 실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빠르게 좀 압축을 하시려고 그러면 미루는 사람은요, 잔잔하게 불황이에요. 요게 제가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항상 저도 지금 막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먼저 합니다. 아시겠죠?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시고요. 수험 생활은 무조건 단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오바야 이럴 수도 있지만 옷 있잖아요. 옷 입는 것도 그냥 몇 벌 똑같은 거 해놓고 빨기만 하고 깨끗하게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세요. 수험 생활 하실 때는 그냥 단순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많이 만들지 마세요. 생활의 변화 만들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가 물어봤잖아요. 인터뷰 때. 무슨 생각하세요?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수험 생활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여러분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빠르게 필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